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한만유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잠실중학교 2021학년도 올해가 되겠지? 올해가 되겠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상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2학년이 최근에 본 기말고사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고, 문제를 선생님 5개 정도를 찝었어. 그래서 5개 정도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본다. 그 영상은 이렇게 꾸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중학교 영상을 좀 처음 찍거든? 처음 찍고, 당연히 잠실중 영상도 처음이 될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실중의 이제 시험들을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처음 찍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잠실중학 그 시험 문제는 좀 어떻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좀 좋을까? 이런 것도 좀 너희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잠실중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잠실중 시험 문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렵다. 딱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 어렵다. 자,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도, 잠실중학교, 송파에서 좀 가장 어려운 학교, 수학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는 학교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륜중과 잠실중, 이렇게 두 개의 학교를 항상 이제 뽑는 것 같아. 자, 잠실중학교는 이제 잠실중학교 수학 문제는 좀 어렵기로 유명한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막상 그냥 어렵기만 하냐?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야? 자, 아무래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다 보고, 자,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을 너네가 안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 그럼 문제가 막상 그냥 어렵다고만 하면은 너무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 자, 어려운데 그럼 어떤 식으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자, 중상 난이도, 중상이라고 한번 표현해볼게. 중상 난이도 문제가 많이 분포한다. 자, 중상 난이도가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극상 난이도라고 표현해볼게. 자, 극상 난이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 자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좀 기초 문제는 없고, 그렇다고 극상 난이도가 없고 한 중상 난이도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 중상 난이도 당연히 풀 수 있어.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주면은 중상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 3시간 다 풀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시험이, 잠실중은 2학년 1학기를 좀 풀어본 학생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좀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잠실중은 옛날부터 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중상 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고, 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극상의 난이도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떠한 교재,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 선생님이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 어떠한 교재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교재도 한번 찝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기하자고 하면 극상 난이도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자, A급 수학 같은 경우나 뭐 수학의 신 이런 완전 심화 교재가 있잖아.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런 교재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정도 수준까지의 극상 난이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수학이 좋아서 어떤 심화 문제를 좀 접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풀어보는 거지. 자, 그런 학생들은 이제 풀어볼 법한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A급 수학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막 시간을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 목표가 그냥 잠실중 학교 내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됐을 때는, 자, A급 수학에 해당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 그런 교재까지 우리가 풀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떤 수준의 문제집을 우리가 선택해서 푸는 게 좀 좋겠냐라고 했을 때 1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자, 1품까지는, 자, 이걸 대비하는데 1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1품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이 정도로 선생님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어려운데, 자, 어느 정도로 어렵냐고 했을 때 좀 이제 A급 수준까지는 아니고 한 1품 수준까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시간 싸움, 시간 관리 좀 열심히 해줘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자,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개념을 명확하게 여기까지만 쓰도록 할게. 자,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선생님이 한 몇 년 전이었지? 한 4년 전이었나? 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모아가지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잠실중학생, 당연히 잠실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당연히 있었고, 자, 그랬을 때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이 그거 문제를 좀 틀려왔어. 한 문제를 좀 틀렸는데, 자, 그 문제가 뭐였냐면, 개념을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자, 근데 개념을 좀 명확하게 모르면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게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잠실중학교를 대비한다, 잠실중학교 내신에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도 특히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잠실중을 다니고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면 잠실중학교를 대비하려면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정도로 선생님 좀 정리해 본 것 같아. 자, 중상 난이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는 필요가 있겠다가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까지, 얼만큼 어려운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 막막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1품, 교재로 얘기했을 때 1품 수준의 난이도까지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좀 명확하겠다. 고득점을 맞출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는 굳이 대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자,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학생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개념을 들어. 뭐 알 것 같아. 그치?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봤어?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아, 이해했다. 이건 내가 좀 이제 알 것 같아. 말 그대로 알 것 같은 거지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너네들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야. 개념을 명확하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하는 게 맞겠고, 잠실중학교는 자, 이런 것들을 좀 허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학생들은 자, 풀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 문제를 좀 가끔씩 내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서 한 중상 난이도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서 훈련을 하는 게 자, 명확히 맞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자, 그래서 이번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찬가지야. 좀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자, 선생님 문제 몇 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자, 개념을 명확히 몰라가지고 틀렸던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몇 번 문제가 이번 2학년 1학기, 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중에서 자, 몇 번 문제가 좀 개념을 명확히 알았어야 하는가?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 선생님 확인해 봤는데 자, 11번과 자, 16번 이렇게 두 개의 문제는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좀 어려운 유형, 자, 어려운 유형이었던 그런 문제는 선생님 세 문제 정도 들고 왔는데, 자, 8번, 22번. 자, 8번, 자, 22번, 자, 24번. 이 총 5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고, 자,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마무리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자, 11번을 봤더니, 자, 보기 문제가 좀 보기가 나와 있는데, 보기를 한번 읽어보자. 자, 여기서 보기 문제를 봤더니, 자, 철수의 휴대전화 요금은 통화 시간에 상관없이 한 달에 15,000원 돼. 자, 그러면, 자, 지금 어떤 거냐,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그런, 알면 쉽게 풀리는 그런 유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어느 달에 철수의 통화 시간이 X분이었다. 그랬을 때 휴대전화 요금을 Y1이라고 하면, 자, Y는 X의 함수인가? 이렇게 질문했어. 자, Y는 X의 함수인가? 자, Y는 X의 함수인가? 자, 이거 개념을 묻는 문제고, 자,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 1차 함수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 이런 건 이제, Y는 지금 X에 대한 1차 함수다. X의 함수이다.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지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y를 x의 함수라고 할 수 있으려면 x 값에 의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돼? 무조건 x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니까 x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다시 말해서
값이 결정되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무조건 값이 결정이 돼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그 결정된다는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써보면 한 가지로 결정돼야 된다. 한 가지로. 자, 이랬을 때 우리는 y를 x의 함수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자, 그냥 이거 예제를 뭐 할 거 없이 자, y는 x의 함수인가는 없어. 이건 맞는 거야. 자, 철수가 1분을 통화를 했어. 만약에 1분 정도를 통화를 했어. 얼마 내야 돼? 15,000원 내야 돼. 자, 그러면 1분에 해당되는 x가 이제 1분일 때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 결정이 되잖아. 결정이 된단 말이야. 결정이 돼. 뭘로? 15,000원으로. 한 가지로 값이 결정이 되자. 1분에 대해서 한 가지로 결정이 되지. 만약에 내가 10분에 통화를 했어. 예를 들어 10분에 통화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15,000원 낼 거야. 자, 마찬가지로 10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게 맞나?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몇 분을 한번 통화해볼까? 뭐 1000분을 한번 통화해볼까? 1000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네. 한 달 동안이니까 한번 1000분이라는 걸 통화했을 때도 우리가 얼마 내는 거야? 자, 15,000원 내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어떤 x값에 의하여도 그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지.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거 뭐라 한다? 함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x값이 변할 때 y값도 좀 변하고 이런 관찰들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지금은 1차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좀 질문하는 그런 문제로 봐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이 문제는 이제 y는 x의 함수이다라고 하는 애들만 답이 되는 게 될 것 같다. 자, 희주 한번 볼게. 희주라는 애는 x가 60일 때 y는 15,000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x가 어떤 값이든 y는 15,000이 되겠지. 그래서 희주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다운이라는 애는 뭐라고 했냐면 y값은 하나인데 대응되는 x의 값이 여러 개이므로 y는 x의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에 의해서 y값이 하나로만 결정되면 그건 y는 x의 함수라고 했어. 얘는 y는 x의 함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굳이 얘기하자면 거꾸로 y값에 대해서 자, x는 y의 함수는 아닌 것이 자, 그 얘기를 지금 되게 교묘하게 헷갈리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y는 x의 함수인가를 질문하고 있고 y는 x의 함수이다라고 대답하는 애만 참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자, 다운이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게 문제는 됐지만 자, 다운이가 얘기한 건 정확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현우도 마찬가지야. y는 x의 함수가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현우가 말한 거는 뭐가 됐든 간에 틀린 게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자, 정빈이가 얘기하는 거는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오직 하나에 대응되니 y는 x의 함수야. 정확하게 지금 뭐라 했어? 정빈이가 정확한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는 희주랑 정빈이가 답이어서 3번이 되겠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 좀 개념을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많이 이렇게 접해오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잠시 중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문제를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낸다. 자, 명확하게 개념을 좀 알고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이런 걸 너네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훈련을 하는 게 역시나 필요하겠다. 자,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자, 느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16번에서 자, 이어서 16번 한번 풀어볼게. 자, 16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 가족권 때문에 너희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가족권 한번 읽어보면 두 개의 식이 방정식이 나와 있어.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정식이 x 자, 플러스 ay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3x 플러스 by 마이너스 6 by 마이너스 6은 자,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다. 도형으로 지금 해석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두 개 이상이다. 자, 이게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도형에 대해서 뭔가 해석하겠다 했고 1차 방정식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타내는 도형은 다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개의 직선이 나왔을 때 위치 관계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두 개의 직선뿐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란 말이야. 해 나갈 때 어떤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위치 관계가 기본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두 개의 도형이 나왔으니까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대놓고 그냥 교점이 몇 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치 관계를 당연히 떠올려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되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더 위치 관계 하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위치 관계가 뭐였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냐 만나지 않는가.
자, 만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이 정도까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 자, 볼게. 자, 두 개의 직선이라고 하면 봐봐.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지? 이렇게 평행한 경우. 자, 만나지 않는다의 정의가 평행하다가 되겠지. 자, 이렇게 평행한 거를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네.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어? 그럼 이제 교점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교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가 있겠고. 자, 우리가 어떻게? 자, 교점 자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렇게 포개어지는 상황. 자,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선 긋고 넘어갔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단 말이지. 다시 한번 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교점이 2개 이상에서 교점이 2개 이상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건 교점이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건 교점이 하나 있는 경우고. 그러면 세 가지 위치 관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교점이 2개 이상이라는 건, 아, 이 경우가 되겠구나.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고 있는 일치하는 관계, 지금 일치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왜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일치하는 걸 일치한다로 표현했으면 좀 쉬웠을 것을 굳이 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거든, 문제에서. 자, 근데 왜 2개 이상이다 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위치 관계에서 그냥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너네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개념을 할 때 이런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이거 2개 이상인 건 일치하는 관계다. 자, 얘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아, 너는 지금 일치하는 상황을 2개의 직선이 지금 일치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문제는 그냥 풀어내면 되겠지? 이런 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 자, 3분의 1과 B분의 A랑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요걸 만족해야 된다. 요거 첫 번째로 가조건 읽어내면서 요거 끌어내면 되겠지. 일치하는 경우니까. 자, 요거 만족해야 된다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고, 자, 나번 한번 볼게. 자, 나조건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나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1차 방정식, 자, 또 방정식 새로운 게 나왔는데, yx 플러스 ay-2는 0이라는 방정식 하나와, 자, 어떤 게 나왔냐면 x 플러스 뭐라고 했지? 3-b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자, 2개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어때야 되냐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위치관계 중에 3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 얘기했지? 자, 평행하다. 평행한 게 이제 만나지 않는 게 되겠는데, 자,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는 뭐야?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가 같고, 자, 너분의 너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식을 써보는 너분의 너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과 뭐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3-b분의 자, a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같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자, 2개. 자, 2개씩 연립해내면은 충분히 a, b 값 찾을 수 있고, 연립방정식이, 자, 연립방정식이 너네 중간고사 때였나? 아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구나. 자, 이번 기말고사 때, 자, 그런 유형이 되기 때문에, 자, 문제 그냥 풀어내면 될 것 같아. 뭐 대단히 어렵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b가 3a니까 여기다 3a 때려 넣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겠고, 아니면 적절하게 우리가 식을 변형해가지고 대입을 좀 적절하게 쓴다고 하면 문제를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자, 이 2개 가지고 a, b값 찾아내면 될 거기 때문에,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도록 할게. 자, 한번 문제 2개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나? 자,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자, 이런 표현들 명확히 알고 있으면, 아, 얘를 보자마자 일치한다. 그래서 이 식을 바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나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나조건은 충분히 그냥 있는 그대로, 자, 문제를 내줬으니까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풀면 될 것 같고, 또 1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함수인가? 내가 풀어본 함수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해를 정확하게 하진 않은 거지. 그래서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자, 다시 말해서 어떤 헷갈릴 수 있는, 당연히 수학은 처음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럼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을 좀 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수업을 좀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그런 2개의 문제는 같이 풀어본 것 같아. 그럼 이어서 어떤 문제들, 말 그대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 좀 고난이도 문제들은 어떻게 나왔나 한번 3문제 정도 준비했으니까, 자, 3문제 이어서 풀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한번 보자. 자, 8번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 자, 8번 문제,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야. 너네 연립방정식 활용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활용 문제 너네 지금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중에 계속 똑같거든? 그러니까,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8번 충실하게 한번 풀어볼게. 자, 다음 대회에서 뭐, 대화에서 뭐, 비밀번호 자릿수에 맞춰보자. 세 자리 자연수 한번 맞춰보자. 그냥 이런 얘기야. 자, 세 자리 자연수가 그러면, 자, 100의 자리가 있겠고,
10의 자리가 있겠고, 자, 1의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좀 풀어내야 되는데 변수부터 지정하고 가는 게 좋겠지. 자, 변수부터 좀 지정을 할 건데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 우리 비밀번호 알지? 세 자리 자연수지. 자, 10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의 자리 숫자와 같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변수 같은 걸 지정해 주면서 출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를 x, 자, 10의 자리 숫자를 y로 놓고, 자, 1의 자리 숫자는, 자,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더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x 플러스 y, 이 정도로 주고 출발하면 좋겠지. 그치? 자, 풀이는 뭐, 다른 선생님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숫자라는 걸 좀 명확히 한번 써보자. 다시 말해서 112라는 숫자를 좀 명확히 써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100 플러스 10 플러스 이 정도로 쓰는 게 111을 나타내는, 자,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자, x 플러스 y라는 숫자를 우리가 식으로 좀 뭔가 써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자,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x 플러스 y라는 숫자 자체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숫자가 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각 비밀번호를, 자, 비밀번호를 각자의 숫자의 합으로 나누면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5가 나온다. 자, 몫이 23이고, 자, 나머지가, 자,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몇이라고 했어? 나머지가 5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 자, 요게 어려웠던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8번 문제 어려웠던 점은, 자, 너네가 이런 것들은 좀 꽤 많이 풀어봤을 거야. 자, 훈련을 조금 한 학생들은,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다 접근을 한번 해봤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자, 뭔가로 나눴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끌어내야 되거든? 자, 잠깐 다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활용 문제는 말이야. 너희들이 막 머리를 막 써가지고, 머리를 막 잘 써가지고 식을 예쁘게 만드는 거에 포인트를 절대 두지 마. 자, 다시 얘기할게. 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럼 너희들이 상상을 통해서 식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훈련을 한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아무리 좀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있는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머릿속에 회전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가지고 식을 그대로, 식으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훈련을 계속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라는 것을 자, 100, 자, 이거 그냥 적을게. 계산해서 쓸게. 계산하게 되면은 101x가 되겠지. 101x 더하기 11y가 될 건데, 자, 이 숫자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식으로 옮겨줘 어떤 거냐면, 자, 얘네들 각 자릿수의 합이라는 건, 자, 2x 플러스 2y가 될 것 같아. 근데 얘로 나눴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5라는 건 알겠는데 식으로 바로 적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야. 이 문장 자체를 식으로 적게 되면 이런 거 너네 검산식 기억나니? 자,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23이라는 얘기는 얘 곱하기 23이고 나머지는 얘한테 더하기 5를 하게 되면은 자, 너가 됩니다. 이게 검산식이고 이것 또한 하나의 식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뭔가를 나 몫이 저거고 나머지가 저거니까 뭔가 빼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자, 언제 어떻게 어려운 활용 문제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있는 그대로 문장을 읽으면서 너네가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장을 읽으면서 식으로 바로바로 적을 수 있고 식으로 나오면 너네가 문제 푸는 건 다 잘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나 자릿수 문제 같은 건 좀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고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몫과 나머지에 관련된 문장을 자, 식으로 옮기는 훈련을 못한 친구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했으면 이 문제 좀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12자리 숫자와 102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0만큼 커진다. 자, 이거는 좀 흔한 유형인 것 같다.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요거 두 개 바꾼 수라는 거는 여기 두 개만 바꿔주면 돼. y, x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자, 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써보자 라고 하면은 100y 자, 플러스 10x 1의 자리는 그대로니까 x 플러스 y가 1의 자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 숫자가 되겠지. 자, 그럼 정리 한번 써보자. 처음에 있는 숫자는 얘란 말이야. 그래서 101 x 플러스 11y가
자, 뭐냐면은, 자, 얘가 뭐냐면은, 자, 이 숫자, x, 자, 10에서 100에서 바꾼 이 숫자, 자, 정리해보면, 얘 뭐가 되겠어? 11x, 이렇게 되게 11x 플러스 101y,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두 숫자를 좀 비교해놨는데, 처음 수보다 90만큼 커져. 얘가 처음 수보다 90만큼 크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를 90을 더해주게 되면 같아진다라는 등식을 쓸 수 있겠고, 자,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자, 풀어내면은 x값, y값 충분히 너네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자, 문제는 너네가 직접 풀어도 괜찮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8번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자, 활용 문제를 볼 때, 심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심화 문제를 봤을 때, 자, 심화 문제를 봤을 때 뿐만 아니고, 너희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식으로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는가? 어떠한 필터링을 걸쳐가지고 뭔가 예쁘게 꾸며내야지? 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 문장 자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가? 이런 훈련들이 좀 잘 돼 있다고 하면은 활용 문제는 나중에도 계속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주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문장이 나와 있고 그걸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옮겨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 모르는 것들을, 잘 몰랐던 것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자, 활용 문제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자, 맞겠다. 자, 마지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자, 문제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 22번과 24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22번 같은 건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문제야. 자, 한번 22번 한번 같이 보자. 자, 22번 같은 경우 한번 보자. 22번 같은 경우는 봤더니, 자, 다음 단계에 따라서 좌표평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자, 넓이가 뭐가 되게 하는? 넓이가 21이 되게 하는, 자, 보자. 자, 넓이가 21이 되게 하는, 자, 넓이가 21이 되게 하는, 자,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때 m 값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m이 뭔지 한번 문제를 읽으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자. 자, 문제에서 한번 봤더니, 1단계 봤더니 두 1차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될 것 같아. 자, y축. 자, x축 한번 그려놓고, 자,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자, y는 2라는 직선은, 자, 이런 직선이 될 것 같아. y는 2라는 직선은, 자, 이런 직선이 되겠다. y는 2. 자, 그리고 어떤 직선이냐, y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있었고, 자, 1, 2, 3, 4. 자, 이렇게 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 자, 얘는 y는 2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자,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여기 원점, 여기 x축, y축.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적어 놓도록 할게. 자, 이런 상황에서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자, 뭐라고 했냐면은, 자, 어떤 방정식? 자, 2x-y. 자, 2x-y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 그려달라고 했는데, 좀 y에 대해서 풀었으면 좀 더 편리하겠지. 자, y는 2x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y절편이 이제 2가 되면서, 자, 기울기가 뭐인? 2인 직선이야. 자, 그래서 기울기 2인 직선, 1 증가할 때 2 증가는 그런 직선이 돼서 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오, 너무. 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어렵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너무 꾸불꾸불한 것 같은데 좀 이해해줘. 자, 이렇게. 요 직선이, 자,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하나 봐주면 되겠고, 자,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그래프와 A와 B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각각 A와 B에서 만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 이제 너와 만나는 걸 우리가 A라고 보면 되겠고, 자, 너와 만나는 거 우리가 B라고 하면 되겠다. 자, 뭐 이런 상황이고, 교점의 좌표가 그냥 바로 보이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이제 0,2로 쓰면 되겠고, 이 녀석 좌표 같은 거 좀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좀 이렇게 알아두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자, 우선은, 자, 이렇게 교점 정도 좀 찾아놓고 출발 한번 해보자.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1차 방정식 이런 게 나와 있네. 한번 써볼게. 자, mx, 자, 다시, 자, m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네.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자, 이런 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좀 풀어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mx. 요게 좀 헷갈렸을 수 있겠다.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지금 y절편이 다시 말해서 얘도 a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m에 따라서, 자, 기울기가, 자, 양수면 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음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으로 나와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너네가 좀 k로 바꿔놓고 출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자, 한번 보자. 이쪽으로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직선, 자, 기울기, 자, 이 점을 지나는 지금 y절편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y절편 2를 무조건,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그런 기울기, 자, k로 치환했으니까 k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직선 한번 그려볼 건데, 뭐가 되는 넓이가 21이 되게 하는 그런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런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면 적당히, 자, 적당히 이렇게 양수인 기울기, k가 양수여서 적당히 이렇게 그려져서,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쪽에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네? 자, 이쪽에 이렇게, 자, 이 점과, 자, 요 교점과 이 교점으로 이루어진 요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넓이가 뭐가 되게 하면 되겠어? 이 넓이가 21이 되게 하는, 자, 그러한 이 직선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지. 요런 직선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 직선에 해당되는 좀 k값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또 하나의 직선을 선생님 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의 직선을 생각해 본다 했을 때, 여전히, 자, 0,2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져서, 여기 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녀석의 넓이도, 자, 21이게 되게 하는 이 녀석이 만족하고 있는 어떤 직선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자, 그 녀석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왜냐면, 이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이 만들어진 삼각형은 계속 커질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니까 21이 되는 상황은 딱 이 상황에서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계속 커지다가 어떻게 됐을 때, 자, 이 기울기가 0이 됐을 때 이 직선이 되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자,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의 양수가 되면서부터 다시 이쪽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적당히 커졌을 때 딱 21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딱 만들어졌다가, 좀 더 커지게 되면 21보다 작은 삼각형이 계속 만들어지다가, 삼각형이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만들어질 수 없겠다라는 건 너희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걔네 기울기를 바꿔보고 하면서 만들어 봐야 돼.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한데, 자, 이 정도 일품 수준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본다고 하면 이 정도 문제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막 특수한 유형은 아니고 막 신유형에서 이거 이런 문제 나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다 풀어봤어. 무조건 분명히 있고 선생님도 찾아봤는데 몇 번이나 다 있다는 걸로 좀 확인이 됐으니까, 자, 흔히 나오는 유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21이 되게 하면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높이가 몇이지? 높이가 6이란 말이야? 그럼 넓이가 21이 되려면 이 밑변의 길이가 7이 되면 된다고? 7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21이 되게 하는 거, 좀 요거 길이가 몇가 돼야 된다? 7이 되게 하는 거 좀 찾아달라.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저거 길이가 지금 7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4란 말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왼쪽으로 7만큼 더 가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돼?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초록색 직선의 결정짓기는 얘가 이쪽에서 21이 되게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자, 이 두 점 나와 있으면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10 갈 때 6 올라가니까 5분의 3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저 초록색 직선이 만들어지는 이때 K 기울기라는 건 자, 5분의 3일 때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 자, 이 직선의 기울기 한번 따져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길이가 몇이면 되겠어? 자, 7이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라고 보냐면 4, 마이너스 4라고 좀 찍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녀석 기울기가 나는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녀석 기울기는 4 증가할 때 6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몇이 되냐? 자, 2분의 3이 마이너스 3이 된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그때 K값은 2분의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울기를 볼 수 있었고, 우리 마이너스 m이 사실상 K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m이 5분의 3 되거나, 마이너스 m이 2분의 3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의 m값이라는 건 사실상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되겠고, 자, 플러스 2분의 3일 때, 자, 두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마무리 한번 줘보자. 자, 만족할 수 있는 K값을 모두 더해달라고 했어. 자, 모두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덧셈은 너희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통분하면, 자, 10이라는 수로 좀 맞춰주면 되겠고, 자, 10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가 10분의 15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10분의 몇이냐? 10분의 9가 되나? 자, 10분의 9가 된다. 자, 답은 10분의 9 해서 답은 내면 되겠네. 자, 5번이 될 것 같아.
자, 한번 볼게.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24번 문제도 사실상은 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런 일품이라는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는 그런 유형이에요. 일품을 맡은 선생님 찬양하는 건 아니고, 자, 일품 수준의 유형의 문제들이, 자, 그런 교재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일품이 아니더라도, 뭐, 센이라든지, 뭐, RPM이라든지, 그런 교재에서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자주 다룰 수밖에 없어. 이런 유형은 되게 흔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강조하지만, 자,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꽤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런 문제들이 너무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신유형 느낌도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냥 일반 교재에서 적당히 좀 난이도 있는 교재를 가지고 대비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면서, 자, 24번 마지막 풀어보고, 자, 마무리 하도록 할게. 자, 24번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림에서 A점의 좌표는 1,5다. 이렇게 나와있네. 또 한번 그림 그려보자. Y축, 자, X축을 좀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자, 1,5라고 했으니까 1, 2, 3, 4, 다. 요 정도 찍어주면 되겠네. 자, 여기 1,5라는 점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 맞나? 자, 정사각형이라는 얘기 없나? 사각형이라고 나와있네. 자, Q점의 좌표는 2,0이고, 자, 사각형이 한 면에 4인 정사각형이라 이렇게 나와있구나. 자, 여기가, 자, Q점의 좌표가 2,0이라고 했어요. 여기 Q점의 좌표가 2,0으로서 나와 있고, 자, 이 Q점의 좌표로부터 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 한 변의 길이가 4자리 정사각형을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질 것 같아. 그랬을 때 각각의 꼭지점은 QR, SP 이렇게 됐네. R, SP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A를 지나면서 자, 사각형 이거와 만난다라고 했을 때 자, M 값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어떤 방정식이 나와있는데 Y는 MX 플러스 5-M 이렇게 나와있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은 이런 유형을 좀 알아둬야 되겠지? 자, M으로 좀 묶어주는 게 좀 기본이 될 것 같고, 자, M으로 묶었을 때 X-1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유형을 풀어보지 않았으면 사실상 어려운 게 맞을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자, 무조건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는 선생님 하지 않아. 알겠지? 당연히 말해서 이런 유형을 꼭 풀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천재를 가려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꼭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유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흔한 유형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교재를 이용을 해서 문제에 맞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공부해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1품 수준의 문제까지만 풀어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네. 자, 이런 유형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M으로 묶는다는 생각을 못하면 이 문제를 조금 풀기는 힘들 것 같아. 자, 근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 M으로 묶어서 봤더니 얘가 어떻게? 기울기가 M이면서 얘를 봤더니 기울기가 M으로 결정돼 있고,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5를 지난 직선이라는 걸 바로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A를 지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식 자체에서 A를 지나는 걸 우리가 알려줬고, 기울기면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울기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하고 만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문제를 좀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이거 충분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풀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흔한 유형이라고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자,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하고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이제 만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M이고, 이렇게 M이 어때야 되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자, 이 Q점을 지나는 요 직선, Q점을 지나는 이 상황에서부터 S점을 지나는 이 상황까지. 자, 요 두 상황 사이에 직선이 존재할 때, 요 사이에 직선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정사각형과 만나는 상황이고, 여기 벗어나면 만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기울기가 좀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의 기울기 좀 찾아보게 되면 S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얘로부터 4만큼 가고 4만큼 가니까 6,4가 될 거란 말이야.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만 한번 찾아볼게.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5 증가할 때 1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 한번 보니까 2,0이니까 자, 1 갈 때 5 떨어지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5라는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크거나 같아야. 얘보다는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얘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직선들이 만들어지겠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야 자,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자, 그때 기울기라는 녀석이 어때야 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로 마무리하면 되겠고, 그때 기울기가 뭐가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었냐라고 하셨을 때 기울기는 m이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m이라는 것의 범위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이걸 물어봤고 해당되는 건 자, 2번에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 문제도 흔한 유형이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5문제 풀었고, 선생님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잠실중학교 문제, 자,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했어. 자, 근데 극상위도 난이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지금 같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자, 3문제 정도 선생님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 꼽아봤거든? 3문제, 마지막 3문제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준 아니고,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흔한 유형이야. 어떤 교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단, 우리가 어떤 거야? 단 어디서? 자,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목과 나머지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식으로 바로 우리 어떤 빼기 곱하기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걔를 가지고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자, 그런 훈련들을 좀 했더라고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요 전에 풀었던 22번 같은 경우는 흔한 문제지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푸는 것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많이 그려봐야 돼. 기울기에 따라서 식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항상 생각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24번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아무튼간 다들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공감할 거야. 일반적으로 흔히 나오는 유형들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시간 내에 푸는 훈련까지 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하면은 선생님 어렵지 않게 자 90점 이상은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까 y는 x의 함수인가 이런 거 질문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어떤 거 나왔었냐면 잠깐만, 자, 기억이 잘 안 나네. 11번, 자, 11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 y는 x의 함수에 대한 얘기했고, 16번 같은 경우, 자, 16번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렇지. 자,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이 2개 이상이다. 두 직선 하면 뭐부터 떠올리는 게 없다? 어떤 두 직선뿐만 아니고 두 도형이 나와 있으면 그 두 도형의 위치 관계에 관련돼서 먼저 생각부터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럼 그 기초적인 걸 질문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명확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그냥 어렵지 않아. 그거 아는데 뭐 5분이면 걸리니, 뭐 10분이 걸리니, 1분만 우리가 투자하면 충분히 두 직선이 있고 얘네들이 위치 관계는 안 만나지 않는 평행하다는 그런 표현과,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아니면 일치하는 상황 3가지밖에 없구나. 이거 그냥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 1분이면 다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교점이 2개 이상이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자, 명확히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은 일치하는 상황이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자,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2학기 때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어려운 난이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고, 굳이 쓴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맞는 좀 쉬운 교재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자, 난이도는 이제 한 1품 정도까지로 한번 대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항상 개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질문이 있으면 이제 학원으로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항상 좀 질문하고 명확하게 아는 습관을 좀 들여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